오늘은 운동량과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뉴턴 제2법칙을 우리가 dvdt m 곱하기 dvdt는 f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 간단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선 dt의 그러니까 mv의 이것이 뭐냐면 f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양의 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때의 이 양을 모멘텀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P를 mv로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은 힘이 없을 때 모멘텀이란 양이 보존된다 하는 것으로 제2법칙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어떤 물체에 대해서도 m 곱하기 그러니까 v의 i의 운동 방정식은 이것을 fi 즉 i라는 바디에 작용하는 힘이 i라는 바디의 가속도 곱하기 매스 혹은 i라는 바디의 어떤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어떻게 더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양쪽에 이걸 갖다가 썸메이션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i에 대한 썸메이션을 하면 우리는 어떤 한 개 전체에 대한 운동량에 대한 컨저베이션 이퀘이션이 토탈 이 폴스가 0일 때에 뭐냐면 토탈 모멘텀이 PI의 합이 보존이 되는 걸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3법칙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어떤 external force가 이제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힘만이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external force가 없으면은 오른쪽은 무조건 0이 된다고 그랬어요. 투바디에 대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실은 성립해요. external force가 없을 때에는 어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것은 뭐예요? 더하면 다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 계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다 더했을 때에는 그 작용과 반작용을 다 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external 전체 이 계에 지들끼리 이렇게 부딪히고 어쩌고 해서 하는 거는 그건 internal force라고 그러고, 외부에서 뭐 자장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걸어줘서 혹은 중력장을 여기다가 걸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힘을 주는 것이 외력이 없다 그러면은 내력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왜냐하면 제3법칙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7장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투바디에 대해서 이 얘기를 모멘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7장이고, 8장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n바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8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다 끝내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프린시플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내내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충돌에 대한 어떤 연습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문제를 풀 거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연습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어요. 그건 뭐냐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을 디파인을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배드민턴을 치거나 혹은 우리 전구 칠 때 말이에요. 그 어떤 경우는 전구 한번 쳐봤죠, 다들. 그러면은 공을 갖다가 이렇게 세게 때린다고 해서 공이 그렇죠, 세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저 테니스 코치의 용어로 말하면 팔로드로를 잘해줘야 된다고요. 팔로드로. 그래 팔로드로가 뭐냐? 물리적으로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팔로 들어가? 속을 맞춰요. 어? 아니에요. 공을 끌고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힘을 오랫동안 가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금방 탕 치는 거하고 팔로드를 계속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시간이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됐죠? 힘이 일정하다고 그러면은. 힘이 일정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힘을 적당한 시간 동안 어떤 가해준 그것을 다 적분하면 되는 거죠. 이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충격량을 생각할 때는 항상 여러분은 뭐를 염두에 두냐 하면 팔로드로를 생각하면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가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죠? 탕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보죠. 간단해요. F는 MA 그러니까 아까 썼듯이 dP dt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았어요. 델타 P다 그 말이에요. 힘을 시간 적분을 했더니 모멘텀의 변화량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모멘텀을 갖다가 전달하느냐 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놈을 갖다가 여기 테니스 라켓을 쳐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이 나간다 그러면은 이거와 이거 사이의 차이, 그렇죠?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는 E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의 어떤 모멘텀의 변화량이 생기는데 이 모멘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아니고 힘의 시간적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고 힘의 시간적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충격량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모멘텀의 변화량이지 어떤 힘의 크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루 많이 하고 다음날 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꾸준한 게 좋단 말이에요. 자, 그거하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충격량은 뭐에 비례하냐면 시간이 중요한 거다. 가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가하느냐 그것이 힘의 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1차원 탄성 충돌의 문제로 하겠습니다. 1차원의 탄성 충돌. 그러니까 1차원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놈은 일로 오고 이놈은 일로 와가지고 혹은 뭐 이놈은 일로 가고 얘는 일로 와서 얘가 꽁무니를 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큰 시츄에이션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 속도를 갖다가 이놈을 뭐라고 V1, V2라고 그러면은 속도 벡터는 어느 방향으로나 이제 향할 수가 있는 거지만 1차원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화살표는 빼고 이야기를 해도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고 충돌하는 것은 V2가 네거티브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스가 M1인 물체가 V1의 속도로 달리고 이놈은 M2의 속도로 달려서 둘이가 충돌을 했다. 그렇게 해보죠. 그러면 충돌 후에 속도나 모멘텀을 갖다가 프라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충돌 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얘는 되튈 수도 있고 혹은 속도가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충돌 후에 시츄에이션을 이거를 그래서 V2, V1 프라임, V2 프라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탄성 충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아느냐 하면 하나는 운동량 보존 법칙, 그것은 mv1 더하기 mv2가 이게 충돌 전에 m1v, m2v 이것이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일 것이고 충돌 후에는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는 없죠. 이것이 충돌 후에는 2분의 1 mv1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v2 프라임의 제곱. 이 두 개가 성립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은 v1은 그러니까 m1으로 묶어서 v1 빼기 v1 프라임 이퀄 뭐든 이쪽은 이쪽으로 나가서 묶어서 m2 v2 프라임 빼기 v2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놈도 마찬가지로 해서 m 곱하기 m1 v1 제곱 빼기 v1 프라임의 제곱 이퀄 m2의 v2의 프라임 제곱 빼기 v2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돌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은 시작 전후가 같을 거라고요. 이놈은 v1과 v1 프라임이 이제 같겠지만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v1하고 v1 프라임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 우린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누면은 이놈은 v1 더하기 v1 프라임이 되고 오른쪽 v2 프라임 더하기 v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놈하고를 연립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속도는 이제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파이널한 여기는 뭐냐면 미지수가 몇 개냐 하면은 하나, 둘, 이건 아니 미지수가 v1 프라임, v2 프라임 두 개고 그 다음에 식도 두 개고 에너지 보존 법칙, 모멘텀 보존 법칙 두 개니까 1차원의 충돌은 충돌 전후를 우리는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있어요. 탄성 충돌이라면.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는 뭘 소거하고 싶으냐 하면은 여기에서 v1 프라임을 구하려고 그러면 v2 프라임을 소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m2를 양변에다가 곱해가지고 m2를 곱해가지고서 이 변변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v1 프라임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좌변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m1 빼기 m2 이건 뭐가 돼? 해봐요. m1 빼기 m2의 v1이 되고 v1 더하기 이게 좀 안 좋으네요. 여기는 v2 프라임이 있는데 v2 프라임은 그러니까 v2 프라임, v2 프라임은 캔슬 되겠죠. 그 다음에 v1 프라임이 여기 있는데 이쪽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뭐 할 수 없죠. 한 줄 더 쓰는 수밖에. 그래서 여기는 m2 v2 마이너스 m2 v1 프라임 이 되고 오른쪽은 뭐가 되느냐 하면 m2 v2 프라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캔슬 시켰으니까 여기는 뭐만 남느냐 하면은 m1 v1 프라임 빼기 m2 v2만 남아요. 자 그러니까
V1 프라임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V1 프라임 이쪽으로 옮기고 V2는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놈은 없어지고 이게 2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V1을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M1, M2, V1 프라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V1 프라임이 뭐가 됐느냐 하면은 M1 플러스 M2분의 M1 빼기 M2의 V1 더하기 M1 플러스 M2분의 M2 2배의 M2 V2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1과 2를 바꾸면 그죠? 1과 2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1, 2를 다 바꾸면은 이게 V2에 관한 것이 나올 거라고요. V2는 1, 2를 바꿔봐요. 그러면 여기는 M2 더하기 M1, M2 빼기 M1, V2 플러스 2배의 M1, V1, M2 더하기 M1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1은 2로 바꾸고 2는 1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V2가 프라임이 얻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답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간단한 결론을 얻었는데 뭐 이렇게 놔두면은 뭐 푸는 건 쉬웠는데 뭐 별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케이스를 찾겠어요. 특별한 케이스라는 게 일단 케이스 스페셜 케이스 1이에요. 케이스 1이 언제냐 하면은 M1과 M2가 같은 경우에 M1은 M2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V1 프라임은 V1 프라임은 뭐가 됐어요? 여기서 V2가 됐네요. V2 프라임은요? V1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속도의 교환이 일어난다. 같은 놈을 갖다가 부딪히면 얘가 예를 들어 이 가만히 있고 여기서 가서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스탑하고 얘는 얘가 오던 속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그 장난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이렇게 똑같은 구슬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뭐 이놈이 여기서 딱 하면은 여기서 내려오면은 얘는 스탑하고 얘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얘는 스탑하고 얘가 있는 위치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런 아주 간단한 케이스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 매스가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고 케이스 2. 케이스 2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한 놈이 가만히 있을 때 이게 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V2가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는 놈을 누가 와서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게 V1 프라임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M1 빼기 M2의 M1 더하기 M2의 V1이에요. 하고 이거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V2 프라임은 어떻게 되나요? V2 프라임은 V2는 이건 제로니까 2배의 M1에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가 매스의 대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V1 프라임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는 놈은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놈을 치면 얘의 매스가 M2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큰 놈을 치면 지가 튕겨나가고 그렇죠? 이게 부호가 다르니까요. 달라지니까. 자기보다 작은 놈을 치면 밀어내고 자기가 조금 더 작은 속도로 가겠죠. 그래서 M1과 M2가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던 놈은 뭐 하여튼 얼마가 됐든 간에 그렇죠? 운동량을 주는 만큼 받아가지고 도망가면 되는 거죠.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나 보세요. 여기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은 V1 빼기 V2가 V1 빼기 V2가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뭐냐면 V1 프라임 빼기 V2 프라임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속도의 상대 속도는 그렇죠? 이게 충돌을 하고 나면은 부호만 바뀌어요. 상대 속도는 부호만 바뀐다. 그리고 이제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릴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면은 이 릴레이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얼마나 잃었느냐 해서 이거는 충돌 후 플러스 어떤 엡실론 이렇게 하면은 엡실론이 뭐가 될 거냐 하면은 얘들이 잃은 에너지에 해당하는 양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역학적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이제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 양이 얼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줘도 되고 그렇죠? 그거 대신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이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나 줄었느냐 하는 것을 스페시파이 해도 되고 혹은 여기에 뭐냐 하면은 이 상대 속도가 얼만큼 이제 원래는 뭐냐면은 이 부호만 달랐는데 이 양이 어떻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 약간 줄어들 거라고. 이것이 뭐냐면 어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엡실론만큼 벡터가 1이 아니면 이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엡실론을 갖다가 우리가 스페시파이를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 엡실론을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하는 사람? 반발계수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반발계수를 왜 주는지 알겠죠? 여기서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모르니까 그 반발계수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 시츄에이션을 그러니까 실험을 파라메터라이즈하는 하나의 계수로 주면 그러면 그 계수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썸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을 다 썸머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떤 양을 디파인 할 때 이유 없는 양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차원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재미있는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특별한 케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벽에 갖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혹은 벽에 부딪히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반적인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죠.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 3이라고 해서 케이스 3을 한번 따로 한번 해보죠. 그것이 뭐냐면 M1은 굉장히 공이 가가지고 담벼락에 부딪혔다. 뭐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충돌을 할 때에 M1이 M2보다 굉장히 작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그 답을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설사 담벼락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도 응?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2가 M1보다 작다,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2배의 V2. 그러니까 V1 프라임은 2배의 V2 빼기 V1이 돼요. 특별히 무거운 놈이 이니셜 컨디션이 무거운 놈이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V1 프라임은 마이너스 V1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같은 속도로 튕겨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속도로 튕겨 나오는데 만약에
담벼락이 움직이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 담벼락 속도의 2배만큼을 더 얻는 거예요. 근데 뭐 움직이는 담벼락이 어딨냐, 뭐 왜 괜히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하냐. 근데 이런 케이스를 이게 농담하려고 이런 한 게 아니고 V2를 살려놓은 게 아니고 이런 충돌이 아주 재미있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그 스윙샷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에 태양이 있는데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목성이 여기 이제 돌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천왕성, 해왕성 그렇게 이제 돌아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주로 사용하냐면 이 목성 궤도를 많이 이용을 해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지구에서 목성으로 이제 보냅니다. 목성까지 먼저 보내요. 그래가지고 쏘아 올려서 이렇게 보내서 목성이 여기 이제 온다 그러면 얘가 그 때를 맞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궤도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이렇게 와서 거의 정면 충돌할 것처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이 목성이 어마무시한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빨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구는 몇 초 얼마나 돕니까? 속도가 1초? 1초에 얼마나 가는 줄 알아요? 지금 공전 속도가? 30만. 그래 30km 정도. 몇 초에 말이에요. 몇 초. 몇 초에 30km니까 이건 뭐 포탄보다 훨씬 빠른 속도, 총알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그렇죠? 총알 해봐야 얼마예요? 총알이. 음속의 몇 배, 기껏해 음속의 몇 배라고요. 그렇죠? 그래봐야 그 음속 340이면 2배라고 하더라도 1km가 그러니까 초속 1km가 안 되는 게 총알의 속도가. 그렇잖아. 근데 지구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하면 그 총알 속도의 30배보다 더 빨리 달린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근데 목성은 뭐예요? 밖에서 그 하여튼 그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그 정도로 굉장히 빨리 이제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굉장한 속도죠. 하여튼 그래서 이 목성의 이 속도가 있으면 하여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면 끌어당기겠죠. 그러니까 정면 충돌하면은 그건 자살행위고요. 약간 비켜요. 이렇게 비키면 그럼 얘의 인력 때문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빨려가 가지고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목성이 얘를 끌고 이제 이 속도를 갖다가 다 이 속도가 어디로 갈 거예요? 방향만 바꿔 가지고서 이렇게 튀어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두로 말하면은 매어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가 오는 놈을 붙잡아 가지고서 한 바퀴 돌려 가지고서 갖다 던지는 거죠. 그럼 이게 충돌하면 보통은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것만 충돌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것도 충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매어치기 하는 거. 이 매어치기 효과가 스윙샷 이펙트인데 그냥 학생들한테 문제를 내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원래 속도가 예를 들어 초기 속도가 초속이 한 13km/s였는데 목성과 부딪힌 후에, 그러니까 부딪힌다기보다도 충돌한 후에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속도에다가, 그렇죠? 초기 속도가 V1이었으면 플러스는 이쪽, 하여튼 초속도는 이쪽 방향일 거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을 갖다 플러스라고 그러면 처음에 마이너스 V1의 속도로 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와가서 그래가지고서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V1이 될 거고 거기에다 뭐가 가해지느냐 하면 목성 속도의 2배만큼이 보너스로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을 갖다가 목성 뒤로 한 바퀴 돌면 목성의 공전 속도의 2배만큼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추진력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계 탐사 위성을 보낼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목성 궤도를 통과를 해서 연료를 갖다가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윙샷 이펙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목성의 매스에 비해서 탐사선의 매스 같은 것은 뭐 거의 0에 가깝죠, 그렇죠? 비율이. 그러니까 이 어프락시메이션은 이 1차원의 충돌 공식은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렇죠? 충돌이에요. 이게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충돌이라고 하는 게 아까 강조를 했잖아요. 뭐 꽝 부딪혀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도. 그러니까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던 놈이 그렇죠?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서 뭐 여기서 어떻게 된 다음에 다시 떨어져 나오잖아요. 이게 충돌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라더포드 실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충돌도 이게 중핵이 여기 있고 이게 알파 입자가 이렇게 가면은 이게 플러스 핵이 있잖아요. 그럼 알파가 입자라는 것은 뭐예요? 핵의 헬륨 핵이죠, 그렇죠? 플러스의 2의 어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얘가 충분히 가까이 가면 튕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하고 정말 컨택을 하느냐? 실제로는 컨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건 모든 것에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나무하고 이렇게 치면은 그럼 내가 이 원자를 갖다가 실제로 컨택을 하느냐 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모든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반발력이냐 인력이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원자의 핵과 핵이 부딪히는 경우는 없어요. 전자와 전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그러니까 컨택이 되는 케이스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반발력 때문에 가까이 가기 전에 튕겨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돌의 정의를 정확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응? 충돌의 정의를 정확히 하면 충돌의 정의가 뭐냐고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충돌을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두 개의 멀리 떨어져서 자유로운 두 개의 입자가 가까이 가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것이 충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상호작용에서 운동량이 꼭 바뀌어야 돼요. 상호작용하면 운동량이 바뀌죠. 왜냐하면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힘을 미치니까 각각의 운동량이 변할 거라고요. 그렇지만 전체의 운동량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상호작용을 해서 각각의 개개의 그 물질의 운동량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상호작용을 하면, 왜냐하면 상호작용의 데피니션이 뭐였어요?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게 힘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량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뉴턴 제2법칙.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충돌에 대한 뭐 그래도 가장 그럴듯한 정의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 시간이 좀 갔네요. 그러면은 1차원 충돌은 이제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이제 2차원 충돌로 가면은 뭐 여기서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문제가 그렇게 호락하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 1차원 충돌은 자 봅시다.
2차원의 충돌. 이차원의 충돌. 이렇게 써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2차원 충돌은 처음에 MV1이 들어가서 M2V2 두 개가 들어가서 이게 모멘텀 1, 모멘텀 2 두 개가 들어가서 MV1 프라임 더하기 MV2 프라임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완전 탄성 충돌이라 할지라도 뭐 여기서 우리가 잘해봐야 하나의 식이 더 더해지는 것 뿐이라고요.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 이퀄 2분의 1 MV1 프라임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2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식이 몇 개냐 하면 2차원인 경우는 2개예요. 여기는 1개. 그렇죠? 그런데 미지수는 몇 개냐 하면 V1에 XY 컴포넌트가 하나씩 있고 여기도 V2에 XY 컴포넌트가 하나씩 있으니까 2개씩. 토탈 4개예요. 식은 3개. 그러니까 1개가 모자란다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2개가 충돌을 해서 예를 들어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간다고 그래보죠. 이니셜한 이 모멘텀과 보존되는 양만 가지고 줬을 때에 얘가 들어가 가지고서 정확히 어디로 튈지 이 각을 보존량만 가지고는 결정을 못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정확하게 이 얘들이 어떻게 부딪히는 것을 이제 안다 그러면은 뭐 처음에 1초 여기 처음에 뭐 몇 초간의 어떤 그 운동 상태를 파악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상호작용을 다 알고 그러면은 물론 어디로 튀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보면은 입자물리 실험 같은 걸 하게 될 때는 뭐 이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2개의 파티클이 부딪혀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처음에 여기에서의 운동 상태와 여기의 운동 상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실험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일을 갖다가 컨트롤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한 각이 이 각 하나의 각이 얘가 어떤 각도로 나온다는 것을 알면 얘가 어떤 각도로 나오느냐 하는 것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파라미터 1개만 모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 탄성 충돌이라 할지라도 1개의 파라미터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차원 충돌에 있어서의 가장 큰 코멘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튀어나오는 각을 우리가 프리딕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돌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즉, 이니셜 에너지, 이니셜 모멘텀만 줘가지고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3차원이라고 그러면 더 심하겠죠. 그렇죠? 3차원이라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3차원이라고 그러면 2차원이면 이렇고 3차원이면은 이게 3개가 되고 여기 1개가 되니까 식이 4개예요. 근데 베어리어블은 2차원에서는 4개였는데 여기서는 몇 개냐 하면 몇 개예요? 6개. 6개니까 2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 같으면은 이 각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모두 몰라요. 이쪽에 있는 이쪽 각. 이 각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실험을 할 때에 디텍터를 만들 때에는 이 충돌 하고 있는 충돌의 센터를
완벽하게 둘러쌀 수 있도록 이 디텍터를 둥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빔인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서 이 안에서 이제 충돌을 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뭐 헤드온 콜리전 같은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완전히 헤드온 콜리전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쪽으로 많이 튈 테니까, 만약에 이게 페리퍼럴 콜리전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든가 상당히 이제 가던 방향으로 많이 튕겨내겠지만, 헤드온 콜리전 같은 것을 하면 주로 이제 그러니까 트랜스버스한 방향으로 많이 튕겨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입자 실험을 하면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까 2개 보냈는데 뭐 3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높으면 2개를 보냈는데 나오는 게 수백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가 있으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파티클이 그러니까 생성될 수 있어요. 입자와 반입자의 형태로 해서 에너지는 입자와 반입자로 다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물리학에서는 매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지만, 상대론을 우리가 쓰고 상대론적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라고 하는 것은 생성될 수 있는 무엇이기 때문에 매스는 불변량이 아니에요. 매스가 불변량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존되는 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차원 충돌에서는 그것이 첫 번째 코멘트고, 하나의 이제 계산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계산보다도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2차원에서는 이걸 입자와 입자를 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매스의 입자를 보냈다고 그래봐요. M1 equal M2다. 일반적으로는 복잡해서 우리는 별로 재미있는 사실을 얻어내지 못하는데, 당구공 놀이 있잖아요. 당구공은 2개의 매스가 같잖아요. 여기 당구 좀 쳐본 사람 손 들어봐. 당구공을 치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하나는 요놈이 있는데 빨간 공에다가 흰 공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래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무슨 일이 난다고 그랬죠? 이 1차원 충돌이 되잖아요. 헤드온 콜리전 하면 얘는 여기서 딱 스톱하고 얘는 그냥 그대로 튀어나가요. 근데 비스듬하게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각도가 바뀌죠.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1로 맞아가지고서 얘가 1로 가면은 얘는 1로 가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각도가 항상 90도예요. 이거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이게 신기하게 90도라고요. 그게 이제 M1 콜 M2고, 이게 완전 충돌, 탄성 충돌을 한다는 가정을 하면 이 2개로부터 이걸 얻어낼 수 있어요. 신기하죠? 어디 한번 보여보겠어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지금은 믿거나 말거나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놈이 이제 V1이라고 그러고, 여기 가만히 있는 놈이 이제 M1이라고 그러고, 여기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빨간 공은 이제 M2라고 하겠습니다. M1, M2가 다 같으니까 M이라고 놓고, V1은 V라고 놓고, 그러니까 V1은 V. 이거는 뭐냐면은 V2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우리가 쓸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걸 지우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지우고 여기는 뭐예요? 충돌 후에는 I'm sorry. I'm sorry. V2 프라임 이놈을 지워야죠, 그렇죠? 이니셜의 V2와 0이에요. 여기서도 이놈이 0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뭐냐? 이거 M은 다 M이고, M 다 M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도 다 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겠어요. 그러면 V1은 V1 프라임 더하기 V2의 프라임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는 뭐냐면 V1 제곱 이퀄 V1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V2 프라임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죠? 그렇죠? 왜 그런지. 이거를 갖다가 요놈을 스스로의 내적을 취해요. 그러니까 A가 벡터 A가 있으면 A와 A의 내적을 취하면 그러면 요놈의 내적을 취하면 이놈의 V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는 V 하나 요거와 요거를 곱한 것은 V1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요거와 요것을 한 것은 V2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V1 프라임 덧 V2 프라임이잖아요. 그렇죠? 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놈과 이놈을 변변 빼면은 요거 세 개는 캔슬되고 따라서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이 제로다 그 말이죠. 두 개의 벡터가 제로가 되는 케이스는 90도이던가 하나가 제로던가 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제로인 케이스는 뭐예요? 아까처럼 헤드온 클리전 해가지고서 그죠? V1 프라임이 제로던가 혹은 두 개 다 0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은 90도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신기한 거죠. 근데 현상으로 따지면 꽤 논트리비얼한 건데 수학은 어렵지 않았어요. 오늘 집에 가다가 이제 당구장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3차원 뭐 충돌은 더 말할 것 없이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로 1, 2차원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또 뭐 재밌는 케이스가 뭐 없나 보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완전 비탄성 충돌은 뭔가 이제 여기서 한두 가지 우리가 재미있는 케이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의는 뭐냐 하면은 두 개가 프리한 두 놈이 들어가서 그냥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총알이 예를 들어서 나무에 박히는 케이스예요.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응용 문제로서 뭘 할 수 있냐면 탄환의 속도를 갖다가 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이용해서 재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나무 막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뭐예요? 총을 쏴요. 이제 내가 총을 잘 못 그리는데 땅 쏴요. 갖다 대고 여기서 맞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갖다 대고 쏘는 거예요. 쏘면 얘는 나와가지고 여기다 박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박혀가지고서 얘가 이 전체가 한 몸이 돼가지고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충분히 무거운 놈을 갖다 놓으면은 이게 뭐 좌위로 이게 빙빙 돌지 않게 충분히 무거운 놈을 쓰면, 그러면 얘가 이제 몇 도나 올라갔느냐를 알면은, 그러면은 초기에 얘가 가지고 있었던 속도를 이제 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되나.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갖다가 V1이라고 그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속도는 제로였어요. 그죠? MV1 더하기 이놈이 나무의 매스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빅 M이라고 그러고 얘의 매스를 M이라고 그럽시다. 총알의 매스를 M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면 초기 모멘텀이고,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뭐냐면 M 플러스 M의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V라고 그러죠. V. 이 경우는 이제 1차원 충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개밖에 이게 식이 없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이 경우에 컨저브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실제로 에너지가 컨저브되면 좀 곤란한 것이, 왜냐하면 보세요. 모르는 건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파이널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로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식이 하나가 더 있으면 그 식을 일반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V는 얼마가 됐느냐 하면은 M 플러스 M 분지 MV1. 이것이 답이 돼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MV1인데, 이걸 뭐 이제 MV1을 우리는 이제 미지수라고 놓고, 실험으로 재는 것은 뭘 재는 거냐 하면은 사실 이걸 재면은 라지 V를 재면은 그러면은 스몰 V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라지 V를 이제 어떻게 재느냐 하면, 그럼 이제 이 문제가 하나 됐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돼가지고서 얘가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보존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보존되는 프라블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계산했던 결과를 가지고서 뭡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M 플러스 M의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다 뭘로 변환됐느냐 하면 시타만큼 올라갔다고 그러면은 이 시타를 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타만큼 됐다고 그러면은 이 높이를 갖다가 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L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L 코사인 시타가 될 거고,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L 빼기 L 코사인 시타가 돼서 L 빼기 L 코사인 시타가 돼가지고 MGH, 이게 뭐예요? M 플러스 M G 곱하기 H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V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M은 이제 캔슬되고, V라고 하는 것은 V 스퀘어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GL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V1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거죠. V1은 어떻게 되나요? V1은 M분의 M 플러스 M에 곱하기 V가 되는 거니까 스퀘어 루트 2GL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사실 별 필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의 케이스에 대해서 에너지 로스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이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풀기로 하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것이 하나는 M1
그러니까 V1으로 오고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서 M2 곱하기 V2로 왔다고 하자. 그러면은 충돌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M1 더하기 M2라고 하는 놈이 어떤 V의 속도로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V가 뭐가 됐느냐 하면은 V는 M1 더하기 M2분의 M1 V1 더하기 M2 V2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요, 이게? 그렇죠. 질량 중심의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카이네틱 에너지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다가 얼마나 잃었느냐. 이니셜 빼기 K 파이널이 얼마나 되는가를 갖다가 보겠어요. 델타 K가 뭐냐면 2분의 1 M1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의 제곱이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요만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2분의 1의 M1 더하기 M2의 M1 더하기 M2의 M1 V1 더하기 M2 V2의 제곱이 됐단 말이죠. 이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그러면 2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M1 이거 한 개는 나오고 이것도 한 개만 남죠. 그러면은 이것을 2m분의 M1 플러스 M2로 묶고 위에를 계산 M1 곱하기 M1 더하기 M2의 V1 제곱 더하기 M2의 M1 더하기 M2의 이건 뭐예요? V2의 제곱 빼기 M1 V1 플러스 M2 V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하나씩 캔슬 시키겠어요. M1 V1의 전체 제곱은 이걸 캔슬 시키죠. 그렇죠? M2 V2의 전체 제곱은 이놈을 캔슬 시켜요. 그리고 남는 거는 뭐가 남냐 하면은 두 배의 여기서 M1, M2의 V1, V2가 남고 여기서는 뭐가 남아요? M1, M2 M1, M2 뭐예요? V1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빼기 두 배의 V1, V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V1 빼기 V2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2차원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도 이건 그대로 다 성립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뭐만 남느냐면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거의 제곱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델타 K는 2분의 1의 M1 더하기 M2분의 M1, M2 곱하기 뭐냐면 V1 빼기 V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키네마티컬리 굉장히 아주 어떤 뭔가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묻기를 두 놈이 이렇게 가가지고서 서로 안 붙었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한 놈은 이렇게 한 놈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한 놈은 정지에 있었던 놈이 이렇게 한 놈이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부딪혔다 그러면은 뉴턴 제3법칙에 의하면 그러면 외력이 없다 그러면 이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내력만의 어떤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놈과 요놈의 센터 오브 매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으면 이 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뭐냐면 얘들이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요 놈 둘 사이의 센터 오브 매스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갈 놈이 완전 합체가 됐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는 거죠?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은 이 상대 운동은 사라지고 이 센터라고 매스의 모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 된 거예요? 두 개가 합체가 돼가지고서 센터라고 매스만 남은 거죠. 센터라고 매스만 뭐의 어떤 얼마만큼의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가느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아까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는 파이널 벨로시티가 뭐의 벨로시티예요? 질량 중심의 운동이에요. 이게 운동 속도가 이렇게 딱 결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건 그러니까 두 개 합체돼 가지고서 한 몸으로 가니까 결국 센터 오브 매스가 움직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렐러티브한 모션은 사라진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이것으로 미루어 가지고서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완전 비탄성 충돌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탄성 충돌이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는 뭘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2분의 1 m1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의 제곱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이거 그렇죠? 센터 오브 매스의 2분의 1의 m1 플러스 m2의 m1 플러스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을 갖다가 V라고 그러면은 V의 제곱 더하기 잃어버린 이놈이 그렇죠? 어떤 잃어버린 이 운동이 여기에 들어와서 잃어버린 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2분의 1 m1 더하기 그러니까 m1 더하기 m2분의 m1 m2 곱하기 V1 빼기 V2 이렇게 쓰여졌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걸 체크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얻었어요? 이거에서 이거를 빼가지고 얻은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이놈이 로스트 에너지가 된 거고 완전 탄성 충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놈이 로스트 된 게 아니라 렐러티브한 모션의 운동 에너지로 살아남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what's going on이에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물리는 원래. 이것이 완전 탄성 충돌일 때에 2차원에서의 운동의 디컴포지션입니다, 이게. 이건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놈은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뭐예요?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이, 매스 곱하기 VCM의 제곱 더하기 이놈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놈을 붙여서 이걸 갖다가 2분의 reduced mass 환산 질량이라고 불러요. 이놈을 뮤. 이놈이 환산 질량이야. 이놈이 V의 relative motion squared.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2차원이든 뭐 3차원이든 마찬가지예요. 인무의 차원에서 이렇게 그래서 인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센터 오브 모션과 렐러티브 모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어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에만 관계되느냐 하면 항상 X1 어떤 두 개의 포지셔너의 차이에만 관계가 됩니다. 포텐셜 혹은 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센터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런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기 때문에 이쪽의 모션은, 센터 오브 모션은 항상 어떻게 돼요? 그냥 일정한 속도의 모션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뭐만 풀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요놈의 모션만 풀면 모든 게 끝이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투바디 프로블럼 아니에요, 이게. 투바디 프로블럼에서 만약에 힘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개의 어떤 릴레이티브 포지션, 상대적인 위치에만 관계된다면, 예를 들어서 태양과 예를 들어서 지구 같은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그렇죠? 둘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에만 관계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태양계를 갖다가 여기에서 은하계의 다른 쪽 끝으로 움직였다고 그래가지고서 뭐가 변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투바디 프로블럼이 센터 오브 모션은 이건 트리비얼한 거죠. 센터 오브 마스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이 릴레이티브 모션만 풀어도 돼요. 그래서 투바디 프로블럼이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학 문제가 이체 문제까지는 대개의 경우에 이그젝트하게 풀려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3채 이상은 안 풀려요. 이그젝트하게 안 풀립니다. 그리고 3바디 프로블럼을 그래도 굉장히 이제 근사하게 근사를 해가지고서 이제 두 개의 큰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가 돌아가는 이런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포양가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케이스가 이런 간단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천체역학의 3채 문제는 지금도 이그젝트하게 안 풀려요. 자,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오늘 뭐 너무 많이 했나? 네. 그러고 보니까 7장을 내가 10분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아가지고 좀 조절을 하겠어요. 오늘 수업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